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비문학 체크한 거 위에다가 이제 제 체크를 입혀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지 체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요약하는 방법, 아니면 체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형식 단락은 이제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냥 하는 거랑 이렇게 한 단락 들어갔다고 보는 거랑은 가독성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체크할 때 보통은 역사가죠, 신체어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역사가니까 역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와 비아의 투쟁.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이게 다 지워버리면 이것만 나오면 끝입니다. 신체어 아와 비아의 투쟁. 그가도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한 줄, 신체어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에 넣었다.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신체어는 사상에서 아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이건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본의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동시에 그럼 자각이 있죠. 동시에 동시니 같이 항상 나와 상대하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존재. 그럼 마주선 의미. 그러면 자각과 마주선 이렇게 두 개 고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각하는데 본의에서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쭉 짚고 동시에도 착각할, 표시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 나가줍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거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표시하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끊어주라고. 왜 그러면 요만큼 볼 때랑 이걸 이어서 볼 때랑은 가독성이 달라져요. 느낌이. 자,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니까 아와 비아에 대해서 설명했죠, 바로. 세 번째는 그 아를 수아와 대아로 부분했다. 이렇게 되죠? 네. 수아, 대아.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서 통역을 했죠. 투쟁과에 대한 인식. 그러면 뭐라고?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식민지배가 심해질수록 세력이 증가하면서 아의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네 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놨을 때, 그 네 개로 이렇게 끊어놨을 때, 명확하게, 자,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탈락. 전체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의 부별. 세 번째는 뭐라고요? 투쟁과 연대. 네 번째는 뭐라고요? 명료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그게 어디 나오는지 핵심 개념은 제일 위에 있었죠? 자성이라는 단어를 찾아야죠. 자, 대화와 소화 구분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신체어 사상의 대화의 역사적 기원. 그럼 역사적 기원이면 흐름을 다 나와야 되는 거네요. 지향한 민중연대, 연대도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골라놓은 다음에, 자, 이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요것만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읽을 때 그럼 뭐 하나 더 찾으면 돼요? 자성. 그 다음에 역사적 기원. 이걸 또 요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올라가 보면 이럴 때 진짜 실제적으로 논술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걸 골라요. 보통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고 읽으면서 삭제를 하세요. 한 30%는. 필요 없다, 이렇게. 겹치거나, 안에 설명표 하나, 겹쳤거나, 너무 상식적이거나, 내가 알고 있거나, 문제 푸는데 특별하게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나, 라는 것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30% 정도를 삭제하고, 나머지 있는 단어에서 골랐을 때 실수를 덜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골라버리니까 비문학이 잘 안 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삭제를 하면서 30%를 지우면 70% 남으면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고 그렇거든요. 개념을. 그러면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와 비아의 투쟁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장 독립투쟁의 필요성을 역사하는 독립운동가. 그러면 무장 투쟁은 뭐죠? 투쟁. 싸우는 거. 이것 때문에 무장 때문에 무장만 능경하고 다 없애져요. 독립운동가. 이러한 생각도 없어도 돼요.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노처럼 투쟁만. 그러면 투쟁만이죠. 그래서 투쟁만 한 번 더.
비춰지곤 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비문학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어예요. 영어도 연결어는 역삼각형을 칩니다. 왜?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세모를 쳐요. 이 세모는 동그라미 세모, 긍정 부정할 때 쓰여야 하기 때문에 역삼각형을 치는 이유는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접속사가 연결되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나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여쓰기를 체크해보고 요 단락과 요 단락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글을 써주고 3번은 뭐라고요?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많이 고른 다음에 압축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A 의견과 B 의견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눠주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박스를 쳐버린대요. 네모를 치거나 그럼 3등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렇게 연결어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쳐야죠. 하지만 그러면 요거는 강경론자 만을 투쟁만을이니까 이 만 때문에 하지만 아니다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그럼 투쟁만을 하면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만분 이렇게 특별한 거. 이 특별한 부사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연결어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의 그다음에 이건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배경지식으로 실제적으로 민중은 민중, 대중, 백성, 국민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의 연대를 정했다. 그럼 연대, 그렇죠? 네. 그러면 제국주의 반대. 그의 사상에는 지우고 투쟁과 연대를 모순되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요? 연대가 뭐라고요? 투쟁이라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R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럼 다 없애도 되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지우다가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역사는 투쟁이고 무장이고 그죠? 네. 연대고 제국주의 반대. 그러면 이거에서 딸려있는 그거 이거는 그러면 역사는 투쟁이고 무장이고 연대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찾아야 될 단어가 몇 개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풀을 때 필요한 핵심 단어를 금방금방 골라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요 구절만 딱 따갖고 여기다가 소제목이라고 하면서 요약이라고 하면서 써놓죠. 시간 낭비라는 거지. 자, 지금 뭐를 했어요? 고른 다음에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 연결.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문장으로 써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또 빠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험 나올 거를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의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역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쭈루룩 하면 투쟁만을 그러니까 비춰지는 건 나왔으니까 투쟁만을 만 나올 것 같다. 투쟁만을 비춘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하지만이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그러면 민중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 민중 간에만 연대구나. 얘네는 반대고 그 연대와 반대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그런 다음에 모순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모순. 그죠? 그러면 나온 게 정의, 역설, 그죠? 시험 나올 게 정의, 역설, 그 다음에 투쟁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다른 거, 요 대립되는 요 연대와 반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네. 됐죠? 네. 다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쨌든 신체호 지워도 되죠? 신체호 사상에서, 아란, 자기니까 당연히 아는 이거 지우고 본의에서 자각, 본의에서 자각. 그러면 본이라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주체인 동시에 그럼 동시에도 체크해요. 이게 뭐라고요? 연결어라고. 자, 이 연결어를 하면 영어에서 할 때도 보면
몇 개 제한된 접속어만 연결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연결의 범위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접속어는 연결하죠. 네. 지시어도 연결합니다. 이 문장을 위해 특별한 부사도 연결합니다. 연결 어미도 연결합니다. 뭐뭐 했고 이렇게 뭐뭐 하고 그럼 끊어줘야 되니까 연결 어미. 그 다음에 특별한 부사 말고 그 강조하는 구조나 대립 구조로 되어 있는 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네. 버스 A and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도 연결합니다. 그럼 연결의 폭을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연결어 자체는 관절하고 똑같습니다. 쫄라맨을 그릴 때 쫄라맨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이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있으면 똥 싸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꺾인 거의 모양이 이 새카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꺾였느냐에 따라서 자세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관절이니까 관절을 보면 그 글의 흐름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띄우고 자가 동시에 나오고 상대인 존재인 항상 나와 상대하는 존재인 비하. 그럼 이것도 당연히 비하죠. 네. 비하를 설명했을 뿐이고 마주선 주체. 그렇죠? 그럼 주체고 주체의 자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네요. 이렇게. 네. 자신을 자가 띄우죠. 아가 될 수 있는 상대성. 그럼 이건 상대성만 남겨놓으면 되고 또한이니까 또 쳐야죠. 네. 비하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되는 상대성도 지닌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를 잡아야죠. 네.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우라고 하니까 지우는데 저거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찾아내면 됩니다. 지운 거에서 다시 또 찾아내면 되니까 별 차이가 안 됩니다. 이게 7번이죠. 근데 이 7번이고 어쨌든 이거는 7번 관절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거고 8번 지웠다가 뭐를 하면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 다시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쥐었다가 이렇게 살린다는 의미는 또 뭐죠? 그니까요. 쥐었다가 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읽어보다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면 다시 살리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시 살릴 때 뭐냐? 다른 것과 구별 짓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수능은 내가 아는 걸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원칙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지 다른지 공통점이 차이인지만 보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외우면 당연히 빨리 판단하죠. 네. 그렇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의 아이가 있는데 누가 큰지 안 외워도 돼요. 서봐. 제일 작은 사람 나가. 제일 큰 사람 나가. 제일 작은 사람 3명 떨어져. 2명만 서봐. 비교해봐. 뒤돌아서. 머리 대봐. 오른쪽. 안 돼? 이걸로 손으로 이렇게 대보자.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로 구별하는 건데, 자, 구별하는데, 수능이라는 것은요, 공차고 노는 거예요. 뭐죠? 왜 공차고 노는 거죠? 리액션을 했는데, 하고. 공차고 노는 거요? 예. 왜 공차고 노는 거요? 공하고 차가 뭐예요? 수능은 맞는 것을 찾아라. 공통점. 차이점. 틀린 걸 찾아라. 차이점. 공차고 노는 거예요, 맨날. 공통점 차이점만 찾는 놀이예요, 수능. 자, 그러니까 선택지를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그 중에서 차이나는 걸 고르는 게 문제지 내가 아는 걸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것을 문장을 읽을 때, 선택지를 읽을 때 학생들이 물어봐요. 쌤, 어떤 단어를 골라요? 이렇게 공통점. 앞에 선택지와 다음 선택지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다 지워야지. 왜? 답을 못 골라잖아. 답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번입니다. 공차고 노는 거. 네. 자, 지금 비문학 독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를 해요? 수능을 푸는 읽기란 어떤 것인가? 네.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지금 하는 거죠. 네. 자, 신체호는 띄우고 조선민족 발전 모색 이렇게 요거 자체가 이렇게 수식해줬죠? 조선상고사.
이걸 다 지워도 되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글을 어떤 낯설은 것들이 나오면 수능은 무조건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다 밑줄 치면 이 설명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책에 써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그래서 책을 또 다시 읽어줘요. 다만 이 모색이란 단어를 모르면 요거를 모르면 자, 빼고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조선상고세 서술했어요. 그냥 빼면 되는데 이거를 모색을 모른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막 그걸 고민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모르면 빼고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12번입니다. 네. 자, 조선현가를 저술하여 이러한 특성을 주장했다. 이건 빼도 되죠? 네. 그는 아예 자성, 스스로 느껴라. 그럼 여기 있죠? 자신을 자성. 네. 곧 나의 힘, 나의 나됨. 이것도 특이하니까 그냥 다운표 친 거죠? 왜 다운표를 쳤냐? 여기서 특별하게 이 책에서 저장했으니까. 고유성을, 고유성. 아까 무슨 성 하나 있었죠? 상대성.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성. 이것도 성. 유지하라는 항성과, 그러면 교유성이 항성이죠? 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변성. 당연히 항성 나오면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은 거 반대가 뭐죠? 변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네. 이는 항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며 그럼 항성은 자각이다. 그럼 자각, 항성 이렇게 읽어놓으면 요 일을 통해 아에 대한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각, 변성을 통해 비하의 관계. 그러면 변성은 비하구나. 자기의식. 비하인데 자기의식이구나. 로 설정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좀 이상한데 이게 답이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시대 환경.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읽었는데 이걸 봅시다. 신체호의 본의자가 굉장히 많아. 그죠? 네. 그러면 란 자가 주체 그도 뭐라고요? 상대성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유성. 자, 고유성은 뭐라고요? 또 항성과 뭐라고요? 변성. 그런데 이 변성은 자기의식. 네. 항성은 자각. 그죠? 네. 이거는 비하와의 관계, 이거는 아와의 관계. 그럼 다 눈으로 보이죠? 네. 상대성과 고유성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고유성은 항성과 변성으로 되어 있죠? 그럼 끝났네요? 네. 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잡으면 시험 나온 거는 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구조 이 시험으로 이걸 어떻게 나올까? 시험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하냐면 공부를 해요. 공부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시험에 뭐라고 예상?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겁나게 열심히 해. 어떤 애, 몇 시부터, 보통, 아침에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열심히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공부만 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남았어요? 53일. 시험이 안 나오는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시험이 안 나올 거는. 그랬더니, 쌤, 이게 시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쌤? 유형부터 외워야지. 1번 문제는 뭐 나오고, 2번 문제는 뭐 나오고, 3번 문제는 뭐 나오고, 기출 문제 다 풀었을 거 아죠. 그러면 유형을 내가 백지를 딱 꺼내놓고, 국어 시험엔 이런 종류가 나와. 수학은 이런 거 나와. 영어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그래서 난 이걸 몇 시간 안에 풀고, 몇 분 안에. 그래서 총 몇 분이고, 그래서 난 총 몇 점을 득점할 거고,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디야? 이게 안 되면, 공부만 하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점수 올리려고 하려면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본이라는 단어가 특이하니까 나오겠다. 그죠? 이건 동시에 보는구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쭈루룩 상대성, 그 다음에 항상 요게 고유성, 차이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 항성과 변성의 관계가 나오겠구나. 그럼 별거는 없네. 그죠? 네. 요거는 항성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 환경에서 내가 유지한다는 거고. 변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나를 유지한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환경이란 말이 나왔구나. 그죠? 네. 이 시대인데 타인과의 관계인데 이건 일본이겠구나. 못 살게 보니까 일본이. 그래서 시대 환경이 이 뒤에 또 나오겠구나. 그죠? 네. 이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쌤, 이렇게 착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세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연습하면 순식간에 돼요. 자, 그런데 아까 했었죠? 이거 첫 단락 보세요. 바로 보이죠? 뭐가요? 이렇게 역사, 투쟁, 무장, 연대. 네, 네. 자, 제가 그랬어요. 네가 EBS 책을 그렇게 많이 풀고 오래 푸는데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딱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어? 책 한 권? 못 봐요. 왜? 이렇게 체크 안 해놨으니까. 그럼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연습하는 거예요? 막바지? 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뭐예요? 12번 12번은 뭐였지? 여기요. 이거 수색하는 거? 네. 낯선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12번. 네. 그 다음에 13번은 요거 시험 공부하라고. 네. 그러면 14번. 쌤, 이런 거 언제 연습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왜? 그 지문을 읽고 또 체크하고 나중에 끝나면 이걸 딱 보면 한눈에 딱딱딱딱 필요한 단어는 이거, 연결은 이거 하면 눈으로 딱 정리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 근데 이걸 수업 시간에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다시 정리하고 이거 다시 읽으려면 시간 또 쓰잖아. 이렇게 되면 열흘 후에 봐도 순식간에 또 정리. 왜? 아무리 안 해도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 학교 다니면. 그럼 수업 시간에 이걸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 수업 시간에 지문 2개, 3개 나가는데, 이렇게도 안 내놓고,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철저히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자루에 마음속에 이해한 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해됐어요? 네. 자, 13. 자, 신초 지우고, 소와 대학. 자글소, 근데, 이게 국어에서요, 14번. 이게 대립다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15번. 15번이에요. 숫자가 약해요. 자, 15번. 국어에서는 뭐라고요? 대립되는 개념밖에 없다 그랬죠. 네. 제가 어제 했죠. 네. 인문학이 아닌 것은 자연과학, 자연과학에서는 인문학. 높다 반대는 낮다. 이렇게만 나오지. 2배가 높아요. 이건 간단히.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네. 네. 근데 너무 명확하게 정수배로 나오지. 2.5배, 1.5배 이렇게도 안 나온다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와 대부분 한다. 이거 지워요. 소와는 개별화. 대화는 국가사회. 당연하네. 그럼 다 지워요. 그러면 소와는 동그라미. 대화는 세모. 자, 소와는 자성, 상속성, 보편성은 아니래. 어떡하죠? 반면에 대화는 자성. 이건 똑같네. 세모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하지만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상속조를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세모하고 x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네. 자, 여기서 상속성이라 봐요. 이렇게 또 끊어져. 국어에서는 내가 모를 만하고 낯설은 건 다 설명해줘. 설명해준 다음에 풀어라 이래.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찾아내고 독해해 나가는 거야. 자, 상속성이란 시간 차원. 그죠? 네. 그러면 상속이란 그죠? 시간, 지속 끝이죠? 네. 보편성이란 공간, 시공간. 그래서 시대하고 환경, 공간. 요걸 풀어헤쳐 갖고 했구나. 왜 이게 시험 나올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냐면, 보통 가장 큰 기준이 이렇게 되죠. 공시성, 통시성. 네. 시간을 통과하니까 통시적 관점. 네. 이거는 공간이니까 공시적 관점. 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이게 상식의 상간이니까 항상 나온다고.
자,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파급도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자, 상속성과 보편성, 긴밀한 관계 가지는데, 들었는데, 보편성이 확보를 통해, 자, 이거를 통해, 보편성을 통해 상속성이. 화살표로 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 국어에서 제일 쉽게 내기 쉬운 방법이 뭐 있을까요? 수식. 아, 이렇게요. 내용이. P이면 P에서 Q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 Q인데 P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다 있잖아, 내용도.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A에서 B로 가는 거. 그래서 화살표는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이해됐어요? 네. 또 체크를 해보면 아까 15번까지 했나요? 15번 문제 푸는 법 15번? 네. 그 다음 16번은 뭐라고요? 이렇게 기준이 많이 쓰인다고. 통시적, 공시적 기준. 네. 그럼 17점은 뭐라고요?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P이다. 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상속성 유지를 통해 보편성은 실현된다.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이거 유지를 통해서 보편성이 실현된다. 그러면 이거 뭐래요? 이거는 확보라는 단어고 이거는 유지라는 단어. 네. 똑같이 상에서 보, 보에서 상이죠. 네.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 쪽이 딱 좋다 이거. 그러네.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 차이 난다, 대립된다, 뭔가를 보여준다, 명확하게 파악한다, 관계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딱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후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다. 이게 자성을 자각한다는 거니까 자성과 자각은 다른 단어구나. 이후에 순서다. 그는 연결어. 네. 항상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이걸 한 다음에 조화를 통해 이거를 하고 그러면 자각을 하고 조화를 하고 실현해야 돼. 순서가. 이것도 시험 내기 딱 좋구나. 그러네. 그죠? 네. 자, 이게 만약 또 대하의 항상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크고 이럴 때는 애들이 크고에다 쳐요. 그게 아니라 대하가 크고 변성이 작으면. 변성 옆에다 작으면 순응하지 못하고 멸절이다. 이렇게 보세요. 대하 옆에다가 크고 변성이 작고 바로 옆에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요렇게 체크. 크다 작다는 옆에다. 18번. 자, 항상성이 작고 변성이 당연히 크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반비례구나. 반비례구나.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죠? 우월한 비에 정복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더니 애들이 막 이해하려고 그래요.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대응하지 못하고 피할 정복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안 해도 돼요. 맞아. 선택지 보고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푸는데. 맞아. 거기 선택지 나오는데 항성이 크다, 항성이 작다. 그랬을 때는 뭐하다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는데 이거만 환경 수능과 이거를 환경의 수능과 우와 비에 대놓는 거. 이게 뭐라고요? 수능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대응하지 못하며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 딱 구분해서 이거는 요거야 높이 낮게 이거는 낮게 높게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가 얘기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체크하고 아니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19번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체크를 하고 뭐 하면 된다고 확인만 하면 돼 고르면 돼 예? 그러니까 대응관계로 골라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멸절을 모르면 못 풀겠지만 수능하지 못하니까 안 좋은 거고 네. 대응하지 못하면 정복당하니까 이게 더 큰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험 나오겠지. 우월한 비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이걸 바꿔주겠지. 자, 시험 나올 거 보면 누구에게 이걸 바꾸든지 수능과 대응에 대해서 나오든지 그죠? 네. 아니면 이거 이후에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하는 이 단계가 나오든지 네. 시험 문제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또 그 다음에 여기는 확보란 단어와 유지라는 단어를 내든지 그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지속성과 공간에서의 공간 차원에서의 파급 보편성 공간 차원 시간 차원을 내든지 시공간을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시험 나올 거를 딱딱딱딱 끊어서 대비하는 거는 내신에서 대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신은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수능은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읽으면 대박이죠. 이거 수업하는 선생 아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에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를 확정 진 다음에 여기 있게 있겠다 할 때 이 부분 독해를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발췌도, 발췌도, 속도, 병독 세 가지입니다. 수능을 풀 때는 속도 있게 시험지 제시문과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1대1 등을 찾으면서 뽑아서 읽는 발췌도. 병독이 뭐예요? 시험지하고 제시문, 선택지와 제시문을 비교하면서 나란히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문제집과 해설지를 나란히 봐요. 문제와 해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병독입니다, 고등학생. 그 다음 뭐죠? 발췌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정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죠. 전체를 다 읽어요. 내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시험지를 먼저 풀고 답을 적어 놓은 다음에 아닌 거를 확인하느라고 읽어요. 뭔 뜻이에요? 답을 먼저 풀어요. 네. 풀어가지고 빨리 읽어서 답을 찾아요. 네. 근데 시간이 남아요. 네. 왜? 애들은 전체를 읽고 풀었죠. 네. 나는 이렇게 찾아서 읽었죠. 네. 답을 써놨는데 시간이 남죠. 네. 전체를 읽을. 그 시간 동안 확인하면서 이게 맞구나. 그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죠? 발췌독을. 발췌독이요? 네. 이제 좀 이따가 이 선택지와 문제를 이렇게 선택지만 보고 이렇게 가서 푸는 법을 또 해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냥 다 읽는 법. 전체의 문장을 읽으면서 공부법이 뭐 있고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거. 그죠? 아까 유튜브에서 보시죠? 시험 찍기. 네네. 그거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뭐 체크법도 있고 자, 그 고3에 재수생애가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영어 하나도 듣기 안 하고 문제 맞추기. 20개에서 17개인가 14개인가 15개 맞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 하나도 안 보고 지문 하나도 안 주고 이 선택지만 보고 찍기. 70% 정도 맞춰요.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비문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이어서 하죠. 네. 이러한 아의 개념 안 해도 되죠. 우리는 토쟁과 연대, 아까 얘기했죠. 인식을 정확하게 당연히 하죠. 네. 일본의 침략이 있었죠. 직면, 신국민, 새로운 국민. 아까 민중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는 국민이라고 했네. 달라졌네. 그죠? 네. 근데 거기다 신을 붙였네. 그렇네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고, 당연히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의 생존, 그죠? 네. 자, 신국민, 상속성, 불평성 가진 대하, 그죠? 대하. 이게 신국민은 대하라고. 이거 아까 나왔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역사적 주체라는 의식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항성.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라는 변성. 요거를 적용한 거구나. 항성과 변성을. 그죠? 주체가 항성, 그죠? 대응이 변성. 조선 근대적 자, 대하. 신국민 대하, 근대적 자. 쭉 지우고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1번을 중심으로 끝났죠? 네. 체크만 하면 되고. 네. 동양주의는 비하인 1번이 1번이 뭐라고요? 비하 이렇게 묶어야죠. 네. 아가 돼서 동양을 통합. 이걸 섞어서 내겠죠. 한국과 조선을 비하를 막 섞어서 누가 아고 누가 비하인 시험 내기 좋죠. 동양을 통합하는 길 치우면 되고 조선민족인 아의 생존 위험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몇 개 없네요. 적응하는 거라. 네. 또 식민지가 심할수록 동화 세력 증가, 명료. 왜 그러죠?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되죠. 이유. 이것 때문에 동화 세력이 증가하면서. 자, 이해하면 앞에 찾아가야 돼요. 나중에도. 아를 중심으로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속의 비하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뭐가 아고 그 안에 이게 아고 나머지가 비하고 또 이게 아고 나머지가 비하고 이렇게. 네. 조선민족 대하 일본 동의하는 애. 이 조선민족 일본 이해했죠? 이렇게 단계로 내는 시험도 만들면 시험지 좋겠다. 네.
자, 1번이라는 비하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에 아가. 그러면 요 안에 또 있죠. 비하 속에 이렇게. 그럼 4단계네. 네. 이건 내 거. 1번에 동조하는 애들, 우리에 동조하는 1번 애들, 그 다음에 1번 애들. 이렇게.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이게 다 끝난 건데. 이만큼이. 저 같으면 이 문제로 내겠는데. 자, 1번 속에서 비하로 연대할 수 있다.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 조선민중. 이거 다 설명한 거고, 조선민중이 내부 압제와 이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승려가 번영, 이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영대를 통해서 보다 높은 검증하는 제국주의와 함께 정할 수 주체로 보았다. 이로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 민중연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민중연대 설명이다. 이거는 일본과의 관계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어디 갔냐? 저기. 이렇게 보면 이제 19번, 20번은 뭐라고요?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때 그림으로 정리가 잘 돼요. 20번 맞나? 21번인가? 21번. 이렇게 도식화했을 때 네. 정리가 잘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하던 예를 들어서 3번 이렇게 체크하던 아니면 여기에서 민중연대 이렇게 하나만 여기다 민중연대 이렇게 체크하던 네. 이거를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1번에서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하나씩만 뽑아놔도 나중에 이게 뭐에 대한 것인지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풀 때 여기다 뭘 쳐요? 아는 거, 생각. 신체호 사상의 핵심, 이해할 필요성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체호 사상에서 자성도 찾아봐야죠, 다시. 네. 왜, 아까 자성과 자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미세하게 검토. 맞죠? 대화와 소화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답이 아니고, 이거는 찾아봐. 대화의 역사적 기원은 대화가 옛날부터 조금부터 이렇게, 역사적 기원.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었는데 이건 없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민중의 연대도 있었죠, 명확하게. 읽어보니까, 자, 예상 다르게, 이걸 읽기 전에, 네. 선택지만 보고 자세히 읽기 전에, 요거 이상한데, 요거 찜찜한데,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계하는 게 뭐라고요? 목적독이에요.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홈프로가 썼을 때 껌사와라 이렇게 써놨더니 엉뚱한 거 다 읽으면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목적독을 해서 이걸 풀어서 EBS를 다 풀었더니 애들이 쌤 문제 다 풀었는데 왜 점수가 안 올라요? 내용 공부 안 하니까 연계되는데 이렇게 읽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너 이 내용 알아? 알아요. 뭐 알아? 그러니까 신체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느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때는 시험을 풀 때 이렇게 거꾸로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목적독을 주로 해주니까 오답 정리하는 거니까. 애들이 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찍은 거야. 미리. 네가 오해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읽혀줘. 애들한테. 이렇게 읽혀주는데 이렇게 읽혀주면 하루에 3개 하고 거의 끝났어. 빠이빠이 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해주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빠르게 아이가 자기가 틀린 거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법을 해주지.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고 시험 공부해서 요만큼 공부는 자기가 했다고 치고 여기 틀리는 넘어가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틀리는 거. 이 부분을 집중 수업하잖아. 네.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오답을 중심으로 파괴하라고 이걸 해주는 것이지 이게 못하면 여기 다시 해야지 당연히. 네. 여기도 내용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오답 정리만 하면 오해할까봐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거야. 네. 자, 여기 뭐라고 썼냐?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쉽고 왜? 지문 어렵고 문제 어려우면 난리 나거든. 지문이 평이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낼 수 있다고. 어려운 지문 맞박들이면 뭐라고? 내용 몰라도 돼. 높다, 낮다, 크다, 작다. 그리고 뭐라고? 이거랑 다르구나. 이거랑 같구나. 분류한 다음에 밑에 보면 문제가 너무 허망해. 그래서 뭐라고? 선택지를 분류하고 비교한 다음에 저걸 보는 거야. 네.
자, 다른 내용을 질문했으므로 답지 내용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 답지 내용에서, 그죠? 네. 내가 이해 못한 것, 답지의 해설인데 이 본문 내용에다 체크해야 될 것,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실제 이 제시문에 체크하는 게 힘들고, 답지에다가 이 제시문을 요약해갖고 답지만 갖고 다니는 게 더 가벼워. 그래서 답지를,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애들이 답지를 정독을 하네. 이 답지를 이렇게 읽어주잖아?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나온 시험 나올 수 있는 만한 걸 다 설명해줬어. 이 답지가 노하우고, 책을 살 때는 뭐라고요? 답지를 보고 사. 답지 두꺼운 게 좋은 거야. 답지는 과외 노하우니까. 그러네. 그러면 2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쨌든 어려우면 문제 쉽고, 지문이 평이하면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25번 해가지고,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에 대해서 일단 25가지 학습했습니다.